나는 평생 기업을 일으키고 키우면서 한 가지 진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부자는 되고 싶지만 그에 합당한 생각과 말,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인생의 결정을 가릅니다. 나는 작은 정미소에서 시작해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해서가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한 가지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운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 올린 선택과 준비, 그리고 원칙의 합입니다. 아무 원칙 없이, 아무 결단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하는 태도로는 결코 큰 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임원, 직원, 협력업체, 사장, 젊은 창업가, 그리고 평범한 가장들까지 입으로는 언젠가 나도 제대로 한번 성공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들의 책상 위, 수첩 속 하루 일과에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고 싶다는 말만 할 뿐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과 숫자와 마감이 없습니다. 꿈은 있는데 계약서는 없는 셈입니다. 세상은 꿈이 아니라 계약을 보고 움직입니다. 나는 이 점을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원칙을 말하려 합니다. 그냥 교양 삼아 듣고 잊어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 시간 사용하는 법, 머릿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작동하는 원칙입니다. 나는 이 4가지를 가볍게 미친 사가지 방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제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과는 전혀 다른 궤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할 것은 셀프 마감일, 즉 스스로에게 거는 데드라인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끝이 보일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냅니다. 경기가 시작될 때 선수들의 체력이 가장 좋지만 움직임이 가장 치열해지는 순간은 경기 마지막 몇 분입니다. 사업도 공부도 자산 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대개 느슨해지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목표에 날짜를 붙였습니다. 언젠가 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몇 년 몇 월까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써 붙였습니다. 이것이 나를 끌고 간 보이지 않는 채찍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람을 주저앉히는 것은 목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연 10억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은 멋있게 들리지만 그 자체로는 머릿속에서 아무 행동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 얼마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 이번 달에 무엇을 시도할 것인가로 잘게 나누면 비로소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회사 경영에서도 같은 원칙을 썼습니다. 거대한 비전을 작은 숫자, 작은 과제, 작은 마감일로 나누어 내려 보냈습니다. 부자 되는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한 코끼리를 한 번에 삼키겠다고 덤비지 말고 한 입 크기로 잘라 먹는 사람이 결국 완주합니다. 셋째로, 나는 때를 기다린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나라 형편은 말할 것도 없었고 나 역시 넉넉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치가 안정되면, 경기가 좋아지면, 자금이 충분해지면을 기다렸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조차 미루는 사람은 사실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부터 시작합니다. 책을 사서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지출 내역을 적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수익원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오늘 당장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의 인생이 결국 그 사람이 한 말과 마음속에서 반복한 그림의 합이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현실은 가난하지만 입으로는 늘 풍요를 말하고 머릿속으로는 구체적인 성공의 장면을 그리는 사람과 현실도 가난하고 입에서도 늘 한탄과 포기만 나오는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말했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가 결국 여러분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여러분의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계좌 잔고와 인생의 수준을 만듭니다. 이제 나는 이 4가지 원칙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려 합니다. 셀프 마감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목표를 어떻게 쪼개야 흔들리지 않는지, 오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머릿속에서 어떤 말과 그림을 반복해야 진짜로 현실이 바뀌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좋은 말로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기 바랍니다. 부는 재능이 뛰어난 소수에게만 허락된 선물이 아닙니다.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을 끝까지 실행하는 소수에게만 허락된 결과입니다. 그 소수 안에 들어갈지 여전히 꿈만 말하는 다수에 남을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똑같이 24시간을 받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산을 키우고 영향력을 넓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뒤로 미끄러집니다. 여기에는 재능이나 운보다 훨씬 중요한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마감일을 거는 습관, 즉 셀프 마감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감일을 남이 정해주어야 움직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주는 보고서 마감, 학교에서 교수가 정해준 과제 마감, 세금 신고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외부 마감일은 안 지키면 손해를 보거나 욕을 먹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일, 자기 자산을 키우는 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일에는 남이 마감일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이 멈춥니다. 남이 채찍질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끝없이 미루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점을 두려워했습니다. 남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평생 남이 정해준 급여만 받고 살게 된다. 기업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이 나에게 마감일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면 언젠가가 아니라 몇 년 몇 월까지 공장 가동을 시작한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겠다. 언제까지 부채를 얼마로 줄이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와 숫자를 써붙였습니다. 이 종이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몰아세우는 계약서였습니다. 사람의 몸과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마감이 있다고 믿으면 그 마감에 맞추어 에너지를 분배합니다. 마감이 없다고 느끼면 에너지를 아끼고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경기를 시작할 때 선수들의 체력은 100%지만 경기 막판에 발이 더 빨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이 다가왔다고 인식하는 순간 몸은 남은 에너지를 모두 끌어올려 마지막으로 쏟아붓습니다. 나는 사업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번 분기 안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임원과
언젠가는 해결해야지라고 말하는 임원은 회의하는 태도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자는 얼굴에 긴장과 집중이 서려 있지만 후자는 여유와 변명이 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마감일은 우리를 잔인하게 드러냅니다. 마감일이 있는 목표 앞에 서야 비로소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언제까지 어느 수준의 자산가가 되겠다라는 문장을 한 번도 종이에 써본 적 없다면 아직 마음속에서 그 목표가 장난감 같은 소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원하면 사람은 반드시 날짜를 붙입니다. 결혼식, 개업식, 졸업식처럼 인생의 중요한 사건에는 늘 날짜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에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날짜에 정확히 못 맞추면 실패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셀프 마감일의 목적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추진력을 주기 위한 엔진입니다. 원래 마감도 없이 살았다면 30만큼밖에 못했을 사람이 셀프 마감일 덕분에 80, 90까지 해냈다면 이미 엄청난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감일에 딱 맞추느냐가 아니라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몇 배 더 집중하고 움직였느냐입니다. 나는 임원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 언젠가 매출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듣기에는 화려하지만 실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년 안에 이 사업부 매출을 2배로 만들겠습니다. 첫 해에는 몇 퍼센트, 둘째 해에는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배치하고 자원을 투자합니다. 개인의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대신 나는 2030년까지 순자산 10억을 만들겠다. 그 중에서 금융자산은 얼마, 사업가치는 얼마로 채우겠다라고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 그 날짜와 숫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설계해야 합니다. 셀프 마감일을 잘 활용하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감일은 스스로를 때리기 위한 회초리가 아니라 자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엔진이다. 사람은 실패에 너무 취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마감에 못 맞추면 아예 종이를 찢어버리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셀프 마감일은 엄밀한 시험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첫 번째 마감일에는 50밖에 못했더라도 두 번째 마감일에는 70, 세 번째에는 9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속도, 필요한 시간, 약한 구간을 점점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목표 설정도 점점 정교해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셀프 마감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나의 소득 구조를 한 단계 바꾸겠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이번 달 안에 수입과 지출을 완전히 기록하겠다. 3개월 안에 최소한 하나의 추가 수입원을 만들 아이디어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문장을 날짜와 함께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문 앞에, 지갑 속에 넣어 두십시오. 이때부터 여러분의 머리와 몸은 그 날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서 셀프 마감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남이 정해준 시간표만 따라가는 인생으로는 남이 정해준 급여 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감일을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결산표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첫 번째 미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정한 큰 목표를 어떻게 잘게 쪼개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면서 사람을 주저앉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너무 커서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목표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숫자, 큰 꿈은 그 자체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연 10억을 벌겠다,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는 말은 듣기에는 거창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목표는 결국 장식에 불과합니다. 나는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이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적용했습니다. 모든 거대한 일은 반드시 작은 단위로 잘라서 관리한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이 느끼는 막막함의 상당 부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연 10억을 벌고 싶다고 합시다. 이 말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머릿속에는 막연한 그림만 맴돕니다. 언젠가, 어떻게든, 나도 저렇게 정도의 생각만 떠다니죠. 그러나 이 목표를 잘게 쪼개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먼저 연 10억을 연 1억 단위로 나눕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연 1억을 만드는 구조를 완성하겠다라고 단계별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 1억을 다시 월 단위로 나눕니다. 월 830만 원 정도를 만들려면 지금 소득 구조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어떤 수입원을 추가해야 하는가, 어떤 비용을 줄여야 하는가가 구체적으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있던 구름 같은 목표가 비로소 손에 잡히는 숫자와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회사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2배로 늘리겠다는 구호는 누구나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임원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차에는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인가? 분기별 목표는 얼마인가? 어떤 지역에서 얼마를 더 가져올 것인가? 어떤 제품 라인에서 얼마를 키울 것인가를 숫자로 나누게 했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쪼개면 각 부서, 각 팀, 각 담당자에게 내려갈 구체적인 할 일 목록이 생깁니다. 부의 형성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부자라는 말만 가지고 있어서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부자에 가까워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출 구조를 점검해서 불필요한 고정비를 20만 원 줄인다. 3개월 안에 부업으로 월 3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시도해본다. 올해 안에 금융 기초 공부를 끝내고 내년부터는 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 하는 식으로 쪼개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실험 결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집 42페이지를 풀게 하되 한 그룹에는 한 번에 42페이지를 풀어라 라고 하고 다른 그룹에는 6페이지씩 나누어 7번에 나누어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42페이지를 통째로 받은 그룹은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다 풀더라도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6페이지씩 나누어 받은 그룹은 완료율도 높고 정답률도 더 높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작은 덩어리는 해낼 수 있겠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느낌이 행동을 부르고 행동이 결과를 부릅니다. 큰 덩어리는 언젠가 해야지라는 생각만 부릅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세월이 흐른 뒤 인생의 격차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목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빚을 다 갚겠다, 집을 사겠다, 자산 10억을 만들겠다. 이 말들을 그대로 두면 머릿속에서 무게만 늘어갈 뿐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목표들을 잘게 쪼개야 합니다. 빚을 갚겠다면 이번 달에 얼마를 더 갚을 것인지, 내년까지 총 얼마를 줄일 것인지를 적으십시오. 집을 사겠다면 목표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자기 자본 비율을 얼마로 설정할지, 몇 년 안에 그 자기 자본을 맞출 것인지를 숫자로 쓰십시오. 자산 10억을 원한다면 그 중에서 금융자산, 사업자산, 부동산이 각각 얼마인지 비율을 정하고 첫 단계로 1억까지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감당 가능한 단위까지 쪼개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작은 단위, 예를 들어
당장 다음 달에 소득을 2배로 만들겠다는 식의 계획은 오히려 자괴감만 키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 나눠야 합니다. 현실감 있는 작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자신감과 역량이 함께 커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목표도 점점 더 과감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회사 경영에서도 개인의 부에서도 항상 이 흐름을 중시했습니다. 작은 성공을 계속 쌓는 사람만이 어느 날 큰 성공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쪼갤수록 여러분의 하루가 구체적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연 10억이라는 말 아래에서는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도 마음이 덜 불편합니다. 어차피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1시간, 2시간을 허비해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지출을 정확히 기록해서 누수되는 20만 원을 찾아내겠다. 이번 주 안에 부업 아이디어를 3가지로 좁히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즉시 눈에 보입니다. 셀프 마감일과 잘게 쪼갠 목표는 이렇게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오늘이 바뀌지 않으면 1년, 10년 어떤 계획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목표는 숫자와 단위, 마감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멋있게 들리는 문장에 불과한가? 부자가 되는 길은 거창한 이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첩 한 페이지 위에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연월 단위로 나누어 적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 옆에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작업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막연한 꿈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나는 이 원칙으로 회사를 키웠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큰 목표를 잘게 쪼개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 앞에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입으로는 크게 말하면서도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나도 제대로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사업도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귀 기울여 들은 것은 그 다음 한마디였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요. 아이들 때문에, 직장이 바빠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은퇴하고 나면요. 사람들은 늘 뭔가를 핑계 삼아 지금만 피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언젠가는 평생 오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인력도, 제대로 된 시장도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나라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시작하자, 정치가 안정되면 시작하자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오늘 가진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출발선 앞에서 평생 운동화 끈만 묶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더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준비라는 것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공부도, 정보도, 자본도,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준비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와 시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만 하고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변장한 도망자입니다. 두려움과 책임 회피를 준비라는 단어 뒤에 숨기는 것입니다.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작은 행동부터 보여줍니다. 책을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읽으면서 지출을 기록하고 작은 투자라도 시작하고 주변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시간을 재구성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은 무엇인가? 공장이 없던 시절에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시장을 살폈습니다. 자본이 부족한 시절에는 은행 문을 두드리고
대신 신뢰를 쌓았습니다. 제품이 형편없던 시절에는 고객의 불만을 기록하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개선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도 나는 항상 오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한 걸음들이 쌓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에 100만 원밖에 없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오늘 해보십시오. 시간이 하루에 1시간밖에 없다면 그 1시간을 어디에 쓸지 오늘 바꾸어 보십시오. 부자는 큰 돈이 생긴 뒤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돈일 때부터 다르게 움직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 위기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 회사가 위태로울 때, 내 개인적인 삶이 힘들 때에도 나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한 단계 더 키워줄 순간이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일이 불안정해서,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애매하게 편안한 사람들은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안전지대에 발을 걸친 채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냅니다. 깊은 바닥을 찍어본 사람들, 진짜 실패를 맛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강한 도약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함과 실패를 행동의 연료로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나는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 세상이 언젠가는 나를 알아보고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행동한 사람,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상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장에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1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형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말은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묶어두는 주문입니다. 지금 형편이 힘들다면 그 힘듦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오늘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이 지나가면 내일도 어제와 똑같이 찾아옵니다. 언젠가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내일을 약속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오늘을 미루게 만드는 달콤한 독입니다. 부자가 되는 4가지 원칙 중 3번째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오늘 시작하라. 지식이 부족하면 오늘 한 장이라도 읽고, 돈이 부족하면 오늘 한 줄이라도 기록하고, 기회가 부족하면 오늘 한 사람이라도 만나고, 용기가 부족하면 오늘 한 문장이라도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셀프 마감일과 잘게 쪼갠 목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길을 그려줍니다. 그러나 그 길을 실제로 걸어나가는 일은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해야 할 몫입니다. 시작은 원래 서툴고 작고 어색한 법입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 장면조차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라도 결심하고 움직인다면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먼 미래에 갑자기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딛는 아주 작은 한 걸음 위에 조용히 펼쳐지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원칙, 시각화와 호언장담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보았습니다. 현실은 비슷한데 머릿속에 그리는 장면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현실은 가난해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큰 공장, 더 많은 고객, 더 높은 품질과 신뢰를 상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현실이 평범하거나 오히려 남들보다 나은 편인데도 머릿속에서는 늘 불안과 두려움, 실패 장면만 반복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원래 안 되는 쪽이었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두 사람의 삶은 처음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을 반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마다 먼저 머릿속에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기계가 어디에 놓일지, 사람들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지,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보고 만지고 들고 나갈지까지 상상했습니다. 숫자, 목표를 세울 때에도 단순히 몇 프로 성장이라고 적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진 뒤 회의실에서 담당자들이 어떤 표정으로 보고서를 내밀지, 거래처가 어떤 말투로 우리를 평가할지,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를 머릿속에서 그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번 이긴 싸움은 현실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머릿속에서 이미 여러 번 진 싸움은 현실에서도 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각화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경험한 것과 강렬하게 상상한 것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되는 순간 그것이 실제 경기장인지 머릿속의 경기장인지 뇌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운동선수들, 뛰어난 연주자들, 성공한 사업가들일수록 이 시각화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잘 활용합니다. 경기 전에, 무대에 오르기 전에,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해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머릿속에서 먼저 부자의 하루를 살아 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집에서 눈을 뜨고 싶은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지, 어떤 일정으로 시간을 쓰고 싶은지, 어떤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옷차림과 말투로 회의실에 들어갈지,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떤 감사의 말을 스스로에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계좌 잔고에 찍혀있는 숫자, 자산 현황표에 적힌 금액, 통장에 들어오는 배당과 이자의 흐름까지도 상상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장면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 장면이 말도 안 되는 꿈이 아니라 언젠가 당연히 도달해야 할 수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언장담입니다. 시각화가 머릿속의 그림이라면 호언장담은 입 밖으로 꺼낸 설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 속에는 책임과 결단이 없습니다. 그저 운이 알아서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소망에 가깝습니다. 나는 이런 식의 말에는 별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2030년까지 반드시 순자산 10억을 만들 작정이다. 나는 앞으로 5년 안에 내 소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작정이다. 나는 이 일을 결국 해내고야 말겠다. 이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계약과 책임이 담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반복해서 한 말에 묶입니다. 평생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쁘다. 나는 돈하고는 인연이 없다.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급이 다르다라는 말을 해온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나는 한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낸다. 나는 돈을 다루는 법을 반드시 배운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온 사람은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해왔습니까? 나는 임원들과 직원들에게 늘 경고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꾸지 않으면 회사의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 부서가 어려운 상황일 때 안 됩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과 어렵지만 방법을 찾겠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입니다. 다른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미 다른 인생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평생 월급만 받다 끝날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나는 월급 외에도 소득의 기둥을 반드시 하나씩 세워갈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사람은 10년 후 전혀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호언장담이 공상과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상은 아무 계획도, 아무 데드라인도, 아무 행동도 없는 꿈입니다. 반면 우리가 말하는 호언장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셀프 마감일, 잘게 쪼갠 목표, 오늘의 작은 행동 위에 세워진 말입니다. 이미 내부에서는 준비가 시작되었고 바닥에서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위에 나는 이 일을 결국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선언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허언이 아니라 미리 내뱉어 놓는 결산 보고서와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종이에 여러분의 호언장담을 적어 보십시오. 나는 몇 년 몇 월까지 어떤 자산을 만들겠다. 나는 그때까지 이렇게 일하겠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이를 매일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하루에 몇 번씩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우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애초에 큰 부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부자는 남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수입니다. 오히려 그런 비웃음이 자신의 호언장담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시각화와 호언장담,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가난과 한계를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풍요와 성장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머릿속에 그린 장면과 입으로 내뱉은 문장이 내일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법입니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머릿속에서 먼저 이기고 입으로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와 계좌에 찍힌 숫자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4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셀프 마감일을 정하고 목표를 잘게 쪼개고 오늘 당장 시작하고 머릿속에서 먼저 이기고 입으로 인생을 설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원칙들을 여러분의 하루에 어떻게 녹여 넣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원칙을 아는 것과 그 원칙을 삶 속에 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면서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차이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지식의 크기가 아니라 실천의 밀도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형편에 있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종이를 펼쳐야 합니다. 그 종이는 여러분의 셀프 마감일과 잘게 쪼갠 목표가 적혀 있는 종이여야 합니다. 나는 늘 종이를 중시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목표는 금방 흔들립니다. 그러나 글자를 받아 적은 종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향해 조용히 압력을 가합니다. 아침에 그 종이를 다시 읽으십시오. 나는 몇 년 몇 월까지 어떤 자산을 만들겠다. 오늘은 그 중에서 무엇을 할 차례인가? 이 한 문장을 곱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부터 켜는 사람은 처음 1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아침 첫 시선을 계좌가 아니라 목표와 계획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그날 해야 할 일을 3가지로만 정리하십시오. 너무 많은 할 일을 적어 놓으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가 끝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루를
세 가지 핵심으로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오늘 중으로 이번 달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구독과 고정비를 점검한다. 퇴근 후 1시간 동안 금융이나 사업 관련 책을 읽고 핵심 내용을 노트 한 페이지에 정리한다. 3. 가능하다면 부수입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3개만 적어본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하면 하루 동안 여러 일이 벌어져도 마음속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끝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셋째, 시간을 블록 단위로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경영을 하면서 회의와 작업을 시간 블록으로 나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쉬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이렇게 섞여 있는 시간을 적어도 2~3개의 덩어리로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퇴근 후 7시부터 9시까지는 부자 공부 시간으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의미 없는 영상을 끄고 대신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고 숫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이 생기고 난 뒤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을 때부터 시간을 떼어 공부한 사람입니다. 넷째,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시각화와 호언장담을 위한 시간을 내야 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여러분이 목표한 시점에 정말로 도달해 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때의 집, 그때의 표정, 그때의 통장 잔고, 그때의 가족의 얼굴, 그때의 건강 상태, 그때의 일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종이에 적어둔 호언장담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나는 몇 년 몇 월까지 이렇게 만들 작정이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는 수입을 당장 늘려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하고 행동의 기준선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는 경영의 큰 결단을 내릴 때마다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번 결정해보고 입으로 여러 번 다짐해본 뒤에 현실에서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섯째, 밤이 되면 반드시 기록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의 행동은 내가 선언한 삶과 얼마나 가까웠는가? 셀프 마감일과 목표를 적어둔 수첩 옆에 간단하게 오늘의 점수를 써보십시오. 오늘은 10점 만점에 6점, 이유는 퇴근 후 1시간을 허비했다. 오늘은 8점, 계획한 3가지를 모두 끝냈다처럼 적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쌓여갈지 그 궤적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나는 경영보고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일의 진행 기록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환경과 사람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원칙을 아무리 배워도 주변 환경이 끌어내리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집안이 늘 어지럽고 책상 위가 늘 산더미 같고 옆에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린다면 여러분의 결심은 매일 조금씩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의 작업 환경뿐 아니라 사람의 배치도 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집과 책상을 정리하십시오. 목표와 계획이 적힌 종이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보다 도전하는 사람들, 배우려는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십시오. 환경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말한 사람처럼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다면 비록 계좌 잔고는 아직 크지 않더라도 이미 길 위에 제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반대로 계좌 잔고가 잠시 늘어났더라도 이 질문 앞에서 부끄럽다면 그 부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큰 돈을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자로 살아갈 만한 기준과 습관을 몸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4가지 원칙은 종이 위에서 끝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루에 스며들기 시작한다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 지형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나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정미소에서 시작해 큰 기업을 일으키는 동안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이런 원칙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한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그 하루들이 모여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의 불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때로는 실력 부족도 자본 부족도 아닌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셀프 마감일을 정하고 목표를 잘게 쪼개고 오늘부터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결심이 뿌리를 내릴지 금방 무너질지가 갈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언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는 앞으로 10년 안에 반드시 자산 10억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쓰는 법, 돈 쓰는 법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돌아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응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김칫국 마신다. 허언증 아니야? 너 원래 그런 타입 아니잖아. 과대망상 좀 그만해라. 겉으로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너는 지금까지처럼 그냥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면 그들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변화를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그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냉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 해도 친척이라 해도 직장 동료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겠다고 인생을 바꾸겠다고 진지하게 말할 때마다 비웃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여러분의 시간을 훔치고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조금씩 부식시키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손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관계의 온도만 유지하려다가 인생의 온도를 낮추지 마십시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손절이란 하루아침에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반대로 늘 불평과 한탄, 비웃음과 냉소만 쏟아내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내일은 전혀 다른 색깔이 됩니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에너지를 올리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부서는 살아 움직였고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사람과 함께 있는 부서는 성과가 늘 지지부진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주변에는 내가 꿈을 말할 때 눈을 반짝이며 더 크게 생각해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현실 타령을 하며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가? 부자가 되는 사람은 처음에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책 속에서, 강연 속에서, 인터뷰 속에서 자신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도 꾸준히 머릿속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과 비슷한 방향을 보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많은 관계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면 함께 걷는 사람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는 그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늘 술자리와 불평으로만 이어지는 만남에 시간을 쓰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없을까라고 묻는 것은 모순입니다.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한 주에 한 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만나도록 의도적으로 일정을 바꾼다면 몇 년 뒤 여러분의 머릿속과 통장 속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경영을 하며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근히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지금도 괜찮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말은 겉으로는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성장 의지를 조금씩 무디게 만듭니다. 이런 말에 자꾸 노출되면 여러분도 어느새 그 말을 자기 암시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서 부자의 가능성을 지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인간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보다 나를 더 크게 살게 만드는 관계를 택하라. 여러분의 목표를 우선넘기는 사람보다 진지하게 들어주고 하나라도 함께 방법을 고민해주는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여러분이 셀프 마감일을 정했다고 말했을 때 잘했다. 그럼 그 날짜까지 내가 물어볼게.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의 여정은 훨씬 덜 외로워집니다. 반대로 아무도 묻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매일 물어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오늘 부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처럼 살았는가?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들까지 버리라는 말인가? 나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여러분의 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라 해도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의지를 꺾는다면 그 말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대화를 돌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과 꿈을 굳이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지키되 여러분의 내면과 시간, 에너지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4가지 원칙은 결국 혼자서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함께 갈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 선택을 여러 번 했고 그 선택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방향이 여러분이 선언한 미래와 일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셀프 마감일, 목표 쪼개기, 오늘 당장 시작하기, 시각화와 호언장담,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천하려 할 때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잘못된 판단, 빗나간 투자,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 사람에 대한 오판까지 실패의 이름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실패들이 나를 부자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로 가는 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재료였습니다.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인생의 종말처럼 여깁니다. 작은 사업 하나가 잘못돼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단정하고 투자에 한번 손해를 보면 역시 나는 돈과 안 맞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마감일에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수첩을 찢어버리거나 아예 기록을 멈추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실패는 결론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실패 하나를 경험할 때마다 나는 왜 실패했는가, 무엇을 잘못 계산했는가,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집요하게 기록합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실패를 묶어버립니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문장이 됩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래처를 잘못 선택해 물건 값을 받지 못하고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때 나 역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의존했는가? 왜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았는가? 왜 더 넓게 시장을 보지 않았는가를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거래처를 분산할 것,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할 것, 자금 여유를 항상 어느 정도 유지할 것 등입니다. 이 원칙들은 이후 회사가 크게 성장할 때 여러 번 위기를 피하게 해 주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에서 뽑아낸 원칙이 나중에 수천억, 수조 원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된 투자, 무리한 빚, 충동적인 소비, 사업 시도의 실패 등으로 이미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여러분을 평생 가난에 묶어 두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 안에 여러분만의 재무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단기 요행을 바라는 투자를 하면 반드시 손해본다. 나는 남의 말만 믿고 움직이면 늘 후회한다. 나는 기록하지 않으면 반드시 돈의 흐름을 놓친다와 같은 깨달음들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글로 적어두고 나만의 돈에 대한 교훈 노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 노트는 실패를 다시 겪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파제가 됩니다. 부자는 실패를 피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실패를 2번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대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남 탓과 환경 탓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경기, 정책, 환율, 회사 사정, 가족 문제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늘 기준을 이렇게 세웁니다. 외부 환경은 변수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선택한 행동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기준이 서야만 실패가 교훈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기준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로 고정되면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겪어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회사가 어렵던 시절에도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자. 여러분의 개인 재정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패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회사를 걸고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작게 그러나 자주 했습니다. 신제품을 내놓을 때도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해 작은 규모로 시험했고 그 결과를 보고 점점 키웠습니다. 여러분이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큰 돈을 걸고 이번에 성공하면 인생 역전을 노리는 태도는 부자가 되는 태도가 아닙니다. 부자는 인생 역전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궤도를 서서히 바꾸는 사람입니다. 100만 원이 있다면 그중 일부로 공부 비용을 쓰고 일부러 작은 투자를 시도하고 일부러 현금을 남겨두는 식으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패가 치명상이 아니라 훈련 상처로 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실패를 피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당장은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남들과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작은 실패를 감수하며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누군가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안전만을 찾을 것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풍경이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실패를 숨기느라 그 안에서 배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수첩 한쪽에 여러분이 겪은 돈과 일,
인간관계의 실패를 조용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그 실패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한 문장을 써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쓰지 않겠다. 나는 이런 사람과는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 나는 기록 없이 돈을 움직이지 않겠다. 이렇게 적힌 문장들이 쌓이면 그것은 그 누구의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여러분만의 부자 교과서가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실패 없는 인생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많은 실패를 겪되 그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실패가 아무리 많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태도를 바꾼다면 그 모든 실패는 앞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벽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직접 걸어보았고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부자의 멘탈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말만 그럴듯한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남기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는 4가지 원칙, 셀프 마감일 목표, 쪼개기, 오늘 시작하기, 시각화와 호언 장담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몸에 새길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매일 혹은 매주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할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부자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첫째, 나는 지금 분명한 셀프 마감일을 가지고 있는가? 입니다.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몇 년 몇 월까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만들겠다라는 문장을 실제로 종이에 써두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문장을 한번 쓰고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 한 번씩이라도 읽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셀프 마감일은 한 번 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에게 상기시켜야만 그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지금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오늘이 바로 그 문장을 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내 목표는 충분히 잘게 쪼개져 있는가? 입니다. 연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하루 단위 목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10년 후 자산 목표가 있다면 5년 후, 3년 후, 1년 후의 기준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1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번 달과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회사에서도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숫자가 현장에서는 어떤 행동으로 바뀌는가? 여러분의 숫자 목표가 여러분의 하루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목표는 아직 장식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큰 목표에서 거꾸로 내려오며 이번 주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다시 적어 보십시오. 셋째, 오늘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처럼 행동했는가? 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이 질문 하나만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그리고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고 말한 사람의 기준으로 오늘을 평가해야 합니다. 퇴근 후 1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쓸데없는 소비를 얼마나 줄였는지, 새로운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지, 돈의 흐름을 얼마나 들여다보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점수가 3점, 4점에 머무르는 날이 계속되면 셀프 마감일은 종이 위에 약속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반대로 6점, 7점, 8점이 되는 날이 늘어나면 아직 계좌에는 큰 변화가 없어도 이미 인생의 궤도가 꺾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넷째, 나는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가입니다. 돈과 관련된 실수, 시간 낭비, 잘못된 선택을 단지 부끄러운 기억으로 묻어두지 말고 한 줄씩이라도 적어두십시오. 나는 이런 유형의 투자에서 약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릴 때 이러이러한 소비를 했다. 나는 사람을 이런 기준으로만 믿었다가 손해를 봤다. 그리고 그 옆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문장을 붙이십시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재무 원칙이 됩니다. 나는 회사의 큰 실패들을 이렇게 정리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실패를 잇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에서 원칙을 뽑아내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내 말은 내 꿈을 돕고 있는가, 방해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입 밖으로 꺼낸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다, 안 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들을 얼마나 했는지, 혹은 한번 해보자, 시간은 좀 걸려도 해낼 수 있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라는 말을 얼마나 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말은 생각의 거울이자 행동의 방향키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안 된다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문화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그런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입 밖으로 내는 말부터 바꾸십시오. 그 말이 쌓여 여러분의 기준을 만들고 기준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섯째, 나는 나를 키워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입니다.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만남이 끝난 뒤 여러분은 더 의욕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힘이 빠졌습니까? 늘 현실 타령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이고 작더라도 무언가를 배우고 시도하려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직접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다면 책과 강연,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생각을 여러분 안으로 불러들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면 결심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완벽함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부자가 되겠다고 말한 그날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다시 꺼내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쉽게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원래의 각오와 다짐을 서랍 한 구석에 밀어 넣어둡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다시 그 각오를 꺼내 보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재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재결심을 돕는 것이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기업인으로 살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의 가장으로, 한 사람의 나로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면 회사의 회장이 되기 전에 먼저 내 인생의 회장이 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돈의 숫자만 키우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설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원칙을 단순히 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위해 사용했으면 합니다. 첫째, 인생의 방향을 숫자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막연한 행복, 막연한 성공, 막연한 여유는 여러분을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나는 몇 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자산, 어느 정도의 자유시간, 어느 정도의 건강,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가 담겨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숫자와 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기 삶을 흐릿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무책임입니다. 둘째, 부자가 되는 길을 외롭지 않게 만들려고 애쓰십시오. 큰 목표일수록 혼자 품고 가기에는 길이 맵니다. 여러분의 꿈을 모두에게 떠벌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한두 사람에게는 진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기준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려 한다.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큰 자산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타인의 꿈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가볍게 비웃지 않는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셋째,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돈 그 자체를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돈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와 변화였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데 기여하는 것. 그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10억, 100억은 그저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영향을 남길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 서야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넷째,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빚이 많아서, 이미 실패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말하며 시작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40대, 50대, 60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남은 10년, 20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낸 사람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길이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느냐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종이를 펼쳐 셀프 마감일을 적고 목표를 쪼개고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한다면 그날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너무 적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평생 보아온 사람들 중에는 큰 재능도 큰 배경도 없었지만 꾸준히 원칙을 지키며 한 걸음씩 나아가 마침내 부와 신뢰를 동시에 얻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큰 재능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원칙 없이 순간에만 반응하며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 사람이 될지는 타고난 조건이 아니라 오늘 이 네 가지 원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셀프 마감일로 시간을 붙들고 목표를 잘게 쪼개어 길을 만들고 오늘의 작은 행동으로 바닥을 다지고 시각화와 호언장담으로 마음의 방향을 굳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말과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나 여러분을 크게 만드는 생각과 사람들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원칙들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 원칙으로 돌아오려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리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지금의 나처럼 뒤돌아보며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원칙을 붙잡았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날을 여러분의 셀프 마감일 속에 조용히 적어두고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